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극복하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 그리고 뭘 먹어야 되는지, 음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온도라니까 막연하잖아요. 보통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못된 걸 먹었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 몸 움직이지 않고 운동 안 하고 맨날 집에만 누워있으니까 피부염이 생겨, 운동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식 관리나 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너 마음의 문제야, 너 화가 많아, 마음의 열을 내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왜 그러냐면 피부염이 생기잖아요. 피부는 직접적으로 외부 온도, 습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더우면 땀나죠, 그죠? 습하면 땀나고, 추우면 건조해지고, 피부 자체는 온도에 진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나 마음 관리 이런 것들보다 온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관리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내 마음 내가 몰라. 내가 아무리 마음에 화를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가죠. 음식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거 음식 몇 개 안 먹으면 되지만 그게 열을 직접적으로 내리진 않는다 그랬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온도 관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만 상쾌하게 해주면 바로 열이 내려가죠. 에어컨 틀면 시원하잖아요. 선풍기 틀면 시원하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피부에 영향이 다이렉트로 있는 거라 보시면.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열이 생기는데 그 열이 누적되죠. 그 열이 상체로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내려가질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뻘개지면서 항상 얼굴이 붉고 타들어가고 눈이 뻑뻑하고, 그죠? 뒷목에서 열이 나고, 그래서 목에 열 나니까 어떻게 돼? 소파 같은데 뒤에서 자꾸 시원한 데 찾아 돌아다니죠. 시원해. 그런데 열이 안 식죠. 그래서 그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관리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열 관리하는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를 상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피부를 상쾌하게 해주는 거.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열이 굉장히 심한 질환 중에 넘버1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열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그럼 그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기만 하면 사실은 지속 시간이 좀 오래 되진 않아요. 뭐냐면 계속 피부가 상쾌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쾌. 우리 피부가 상쾌하게 느낀다는 건 뭐냐면, 피부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살살살살 흔들릴 때 피부가 상쾌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봄날이나 가을철 실외를 딱 나가보세요. 기분이 좋죠.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피부가 어때? 굉장히 상쾌하죠. 우리 피부는 피부 겉에 공기 흐름이 움직일 때 상쾌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BLDC 모터 선풍기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 선풍기는 굉장히 약한 바람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살랑살랑 하면서 피부를 상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켜놔도 춥지가 않습니다. 겨울에 선풍기를 딱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춥죠. 근데 BLDC 모터 선풍기는 공기가 살살살살 오는 듯 안 오는 듯 합니다. 살랑살랑 피부가 상쾌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면 중에도 멀찌감치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살랑살랑. 그래서 상쾌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보통 잘 때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와 관련된 습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습도를 낮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토피와 조금 다른데, 아토피는 피부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죠? 습도를 일정 정도 이상 50%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낮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과 두피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죠? 피지가 굉장히 많은 부위입니다. 보통 속당김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 피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즉 속당김의 원인이 피부의 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름지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그죠? 수부지라고 하잖아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 그러니까 지성 피부니까 피부가 건조한 게 아니라 기름이 좔좔잘 흐르죠.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피부가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습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걸 살짝 틀어서, 그죠? 습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자주 틀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온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온도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는 그 상황이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수면 중입니다. 수면 중에 온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7시간 자요. 근데 그 한 공간에서 계속 자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영향을 계속 받죠.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갔어. 근데 거기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온도 영향이 그죠, 변화되죠. 그런데 수면 조건을 한번 누우면 그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수면 조건을 굉장히 상쾌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면 중에 BLDC 모터라든가 이런 걸 틀어주거나 아니면 문을 살짝 열어준다던가 해서 공기가 잘 흐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잘 때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 가을 겨울철에 지루성 피부염에 빵 터졌을 때 원인을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기장판 써야 했어요. 물어보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돌 매트, 전기장판, 그죠? 온수 매트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면 중에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수면 중에 체온이 잘 안 떨어지는데 전기장판 온수 매트를 쓰게 되면 체온이 오히려 더 올라가죠. 그래서 피부에 열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 겨울로 갈 텐데 이제 실내 난방을 히터로 하겠죠. 그래서 히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내 난방을 공기를 뜨겁게 덮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에 열이 많죠. 그리고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히터 바람은 그죠, 피지를 더 분비시키죠. 공기가 뜨거우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이 좔좔좔, 개기름이 좔좔 흐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기름이 흐르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 히터 바람을 쐬게 되면 기름이 더 많이 흐르서 지루성 피부염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피부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염증 상태가 뻥 터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겨울철에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히터입니다. 그래서 히터가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머릿속에 내려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날려버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손선풍기 같은 걸 이용한다던가 해서 카운터를 치라고 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공기를 날려버리면 뜨거운 바람이 안 오니까 상쾌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고 간과한 걸 수도 있고 미련을 버리지 않는 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을 막 티칭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운동, 그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레크리에이션 혹은 그저 생활에서 활력을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게 하니까.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염이 무조건 악화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이나 스피닝, 그죠? 이런 것들, 에어로빅스 이런 것들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열을 내는 운동들이 안 좋다고 했죠. 그리고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막 30분씩 뛰거나 그러면 땀이 쫙 나면 피부염이 악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과격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게 되면 피부 염증이 악화됩니다. 대략 30분 이상 온도가 상승했을 때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 반응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했는데 괜찮아 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다음 날 갑자기 뻥 터지죠. 그래서 운동은 아닌 것 같고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음식을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격한 운동 그리고 실내에서 러닝 같은 것들을 피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실외 운동도 굉장히 덥겠죠. 그래서 테니스 같은 걸 친다던가 아니면 햇빛이 쨍쨍한 데서 러닝을 뛴다던가 하는 것들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아침 운동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웜업이 쭉 된 상태에서 그저 몸의 체온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체온이 떨어지는데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3시간, 4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 가장 더운 오후 날씨가 되죠. 그러니까 피크를 쳐버리죠. 그래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피부염이 심하다 그러면 자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운동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드니까 환자분들이 운동을 추천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심하면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치료를 잘하는 길일 거예요. 그런데 운동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진짜 좀이 쑤시는 경우에 운동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는 조건들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실외에서 시원할 때 하라 그랬죠. 실외 온도가 보통 1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실외 운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뛰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시원하게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하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열이 나면 안 좋다.
됐으면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 원칙이라 보시면 되고, 너무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시원한 환경에서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20도 이하의 온도 혹은 15도 이하의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 생긴 열이 기본적으로 수면에 의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운동을 추천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침 운동은 비추.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의 온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켰을 때 지루성 피부염은 극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잉!